자율신경실조증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자율신경실조증 검사도 하고 하니까 혹시 나도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궁금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실조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드문 듯한데요. 워낙 폭넓은 개념이니 딱 집어서 설명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율신경실조증이란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뭔지 우선 알아야겠죠. 자, 신경계란 우리 몸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성, 말초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중추성은 뇌, 척추를 따라 흐르는 커다란 신경덩어리는 척수, 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외의 신경은 모두 말초성이라 부르고요. 말초성 신경계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채성 신경계와 자율신경계입니다. 채성 신경계는 통증이나 뜨거움, 차가움 등 피부나 근육에서 느끼는 감각을 뇌로 전달을 하고요. 다시 뇌에서 근육까지 움직이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감각을 전달을 하고 근육에 행동 명령을 내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경이라는 것은 채성 신경계를 뜻하고요. 이에 비해서 자율신경계는 각 내장기관에 신호를 전달해서 이 내장기관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심장, 간, 췌장, 위장, 신장, 방광, 혈관, 침샘, 땀샘, 눈물샘 등의 몸의 대부분 내장기관이 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채성신경은 통증을 느끼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죠. 즉 뜨거운 컵을 만진 손가락이 뜨겁다는 것을 그 정보가 뇌로 들어가서 통증을 뇌에서 느끼고요. 다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손가락을 귀에 갖다 대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에 반해서 내장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이나 소화, 심장 박동 등의 활동은 이 뇌가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의식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만 있으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뇌의 의식 활동이 정지된 소위 식물인간도 산소하고 음식만 공급을 해주면 일단 계속 살아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내장의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신경 시스템을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면 좌측 페달은 브레이크, 우측 페달은 가속 페달이죠. 가속 페달이 교감신경, 브레이크가 부교감신경. 우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편합니다. 자, 내장기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의 조건 변화에 따른 내장기관들의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조절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감신경은 신체 반응을 액티브하게 하는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신체 반응을 릴렉스 시켜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뒤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쫓아온다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도망가야죠. 도망가려면 근육으로 혈액이 순간적으로 몰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내장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심장은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지고 피를 근육으로 빠르게 내보내야 하고요. 혈관은 수축이 돼서 피가 빠른 압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고요. 폐는 호흡을 빠르게 내쉬어서 산소 교환을 빠르게 해야겠죠. 자, 이러다 보면은 호흡이나 맥박 그리고 심장 박동이 치솟습니다. 이때 이렇게 내장 기관들의 반응을 액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속 페달이라고 비유를 한 거고요. 자, 그럼 반대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편하게 들었을 때 이제 잠을 자야겠죠? 편하게 잠이 들려면 몸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호흡은 느려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 체온도 낮아지고 해야 잠이 듭니다. 그러려면 심장이나 폐, 혈관은 반대로 천천히 움직여야겠죠? 이렇게 내장기관 반응들이 느려지면서 릴렉스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비유한 것이에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작용들이죠. 운전할 때 계속 가속 페달만 밟거나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운전을 할 수 없듯이 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교대로 밟아줘야 운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사람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작용하면 이거를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불면증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불안감이나 분노의 감정이 지속되는 등 몸 전체가 계속 긴장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 항진이 극도에 다다른 형태가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만 항진돼도 문제인데요. 자,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속 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과민성 방광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어느 한쪽의 균형이 깨진 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교감신경 항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